한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비웃음 섞인 한마디에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결국 한자의 변형 아닌가요?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안 쓰이는 이유는 뭘까?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한마디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 몰랐는데요.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의 이름은 엘리사예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오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자랐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 뿌리, 제 집, 그리고 제 자랑스러운 부분이에요. 오늘도 아침 일찍 책을 챙겨 들고 캠퍼스를 걸었어요. 하버드 캠퍼스는 언제나 아름다웠어요. 비록 겨울이라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고 나무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송이들이 공기 속을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걸을 때마다 눈이 바삭바삭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 집이구나. 하지만 가끔은 이곳이 정말 내 집이 맞는 걸까 싶을 때가 있었어요. 애나와 함께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애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발음이 어렵다고 늘 걱정했어요. 자음이 너무 헷갈려. 그녀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니까요. 그렇게 애나와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왕진이었어요.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유명했어요. 특히 한국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꼭 끼어들었고 그때마다 한글을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요. 왕쥐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냥 한자의 변형 아니야? 그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그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한국어를 깎아내리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상하지 말자. 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왕진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글은 한자를 기반으로 만든 글자가 아니야.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창제한 문자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왕진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근데 왜 한국에서도 한자를 쓰다가 없앤 거야? 결국 한자 없이는 글자를 못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 말에 주변에서 듣고 있던 학생들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왕쥐는 단순히 저와 말싸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어가 한자에 의존한 문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여기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왕쥐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논쟁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깎아내리는 문제였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한자는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글을 아예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 하지만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어. 왕쥐는 여전히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봤자 중국어만큼 전 세계적으로 쓰이지도 않잖아. 결국 한국에서만 쓰이는 문자 아니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왕쥐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걸 알면서도 직접 듣고 나니 속이 답답했어요. 한국어가 한국에서만 쓰인다는 이유로 가치가 낮아지는 걸까? 한글이 만들어진 목적과 가치는 단순한 사용 인구로 평가할 수 없는 건데. 생각해봐. 글자를 안다는 건 곧 지식을 얻을 기회를 갖는다는 거야. 한글이 없었다면 조선시대 평범한 백성들은 여전히 글을 읽지 못했을 거야. 배운 사람들만 문자를 독점하는 시대가 계속됐겠지.
그런데 한글 덕분에 누구나 쉽게 글을 배우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주변에서 듣고 있던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왕쥐는 여전히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결국 한자는 세계 곳곳에서 쓰이는데 한글은 한국에서만 쓰이잖아. 그게 문자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저는 왕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였어요. 왕쥐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자는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지만 한글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문자라고. 그게 문자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논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한글이 가진 진짜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차분해야 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왔고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문자예요. 한글 덕분에 한국은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왕쥐이 비꼬듯 말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그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외국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사례가 많아.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어요. 또한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자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문자는 매우 드물다라고 말했어요. 왕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주변 학생들도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한글이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해서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상을 만들었어. 이 상은 매년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돼. 왕쥐이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어요. 그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논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결국 한자를 사용하다가 버린 거잖아. 그 말은 곧 한글이 처음부터 완벽한 문자는 아니었다는 뜻 아니야? 저는 피식 웃으며 왕쥐를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자는 없지. 그런데 한글이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이야. 왕쥐이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문자가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한글의 진짜 위력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내 발표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수업 시간이 다 됐으니까. 왕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우리 모두 동아시아 언어학 세미나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그날은 마침 제가 한글에 대한 발표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강의실에 도착하자 다른 학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왕쥐는 의도적으로 제 시야에서 벗어나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님이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하셨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차분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칠판 앞에 섰어요. 오늘 발표 주제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우수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왕쥐과의 논쟁 때문인지 오늘 발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저는 칠판에 한글의 기본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크게 썼어요. 이 5개의 기본 자음은 특별해요. 바로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었거든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뜬 겁니다. 학생들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어서 모음을 칠판에 썼어요. 모음은 더 철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3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만들었죠. 이렇게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담아서 문자를 설계한 경우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예요. 프로젝터를 켜고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문자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께서 이 문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원리를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해 두셨다는 점이에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필기까지 하기 시작했고 프로젝터에 비춰진 한글 자음과 모음의 체계도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교수님도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러던 중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왕진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결국 한국에서만 쓰이는 문자잖아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한국어 사용자는 몇 %나 될까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같은 것들이고요. 아무리 과학적이라도 한국에서만 쓰이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교수님은 제 반응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어요. 문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이 아니야. 그 문자가 그 나라의 사고방식과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 왕진이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이 한국에서만 쓰인다고? 그런데 왜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까? 단순히 한국어가 멋져 보여서? 아니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한국을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담고 있어. 왕진이 순간 말을 멈췄어요. 그는 이번에도 반박하려 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주변 학생들도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한류가 왜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지 생각해봐.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심지어 한국 웹툰까지 전 세계에서 인기야. 그런데 그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뭘 배우기 시작할까? 왕진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자막을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는 거야. 왕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계속 반박하던 그였지만 이번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다음 발표를 준비하라고 말했고 강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왕진은 아무 말 없이 강의실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에도 왕진은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가끔씩 나를 바라보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왕진이 저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왕진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대신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엘리사,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가 먼저 말을 건네자 저는 살짝 놀랐어요. 왕진이 제 발표를 칭찬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고마워. 사실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들어. 그만큼 자랑스러운 문자니까. 왕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와 문자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 책 읽어봤어? 최근에 AI 연구자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분석한 결과가 실렸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 무슨 내용인데? 왕진이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여기 보면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효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 영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는 AI가 처리하는데 많은 예외 사항과 불규칙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대. 하지만 한글은 그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AI가 학습하고 처리하는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가장 높다는 거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 왕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MIT와 스탠퍼드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래. 디지털 시대에는 언어의 논리성과 체계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그리고 한글은 그 점에서 현대 기술과 가장 잘 맞는 문자 체계 중 하나라는 거지.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경멸이 없었어요. 오히려 진지한 학문적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나는 항상 중국어의 오랜 역사와 넓은 사용 범위를 자랑스러워했어. 그런데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그런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왕진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어에 대한 그의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실제로 한글의 원리가 다른 언어 시스템에도 응용되고 있다는 거야. 그가 책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에티오피아의 아마라어 입력 시스템에 한글의 자음모음 결합 원리를 적용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에게리그나라는 회사가 한글의 원리를 활용해 새로운 키보드 입력 시스템을 개발했대. 현지에서는 이걸 국민 키보드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 있대. 제 눈이 커졌어요. 한글의 원리가 다른 언어권에서도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의학 연구에서도 한글이 주목받고 있어. 자폐 아동들의 언어 학습에 한글이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 글자 모양과 소리의 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서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왕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놀라움이었어요. 그가 이렇게까지 한글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너 이런 내용을 언제 다 찾아본 거야? 왕진이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너의 발표를 듣고 난 후 궁금해져서 좀 더 알아봤어. 사실 내가 한글에 대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 그의 말에 저도 미소 지었어요. 한글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네가 말했던 것처럼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동안 언어의 가치를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아. 왕진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으니까요. 사실 내가 한글에 대해 너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건 어쩌면 부러움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중국어는 배우기 어렵거든. 나도 어릴 때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느라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한글은 그 체계성과 논리성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솔직히 부럽게 느껴졌어. 왕진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그의 편견 뒤에는 이런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니. 이해해. 하지만 언어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야. 각 언어와 문자는 그 나름의 역사와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유산이지. 왕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바라볼게. 그날 이후 왕진과 저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중국의 오랜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화는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말과 생각도 변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글에 대해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 했다면, 이제는 마치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진이 내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혹시 내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자료를 추천해 줄 수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 왕진은 어색한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어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일 줄 몰랐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내 발표를 듣고 나니까 진짜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졌어. 저는 기쁘면서도 조금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국어에 대해 부정적이던 왕진이 직접 배우겠다고 나선 거니까요. 진짜야? 너 예전엔 한글이 한자의 변형이라고 했잖아. 제가 웃으며 말하자 왕진이 쑥스러운 듯 피식 웃었어요. 그땐 내가 잘 몰랐어. 내 말이 맞았어. 그의 솔직한 대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캠퍼스를 둘러봤어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바삭바삭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길을 걸으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지만 오늘만큼 마음이 가벼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자. 내가 말하자 왕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작은 변화는 눈처럼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의 가치를 잊곤 합니다. 한글도 그랬습니다. 왕진에게 한글은 처음엔 그저 하나의 문자일 뿐이었지만 그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배우면서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과 세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며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활동가로 알려진 리타 메이 브라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는 마음의 지도이며 그 지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여행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더 따뜻하고 넓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려는 작은 노력,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 그런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도 더 따뜻한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경험한 변화가 있나요? 언어를 통해 마음을 움직였던 순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